안녕하세요. 음악길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타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 세럼 강좌 제2강 이 오실레이터 편입니다. 이 신디사이저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핵심이 되는 녀석이므로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세럼은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로 이 오실레이터 안에 이 웨이브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이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디자인하고 불러오는 방법과 가장 기본이 되는 파형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녀석들이 세럼 안의 이 오실레이터들입니다. 총 4개의 오실레이터가 있는데요. 이번 강좌는 이 세럼이 웨이브테이블 신디사이저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인 이 메인 오실레이터 A와 B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이 오실레이터를 짧게 설명드리면 발진기라는 뜻으로 이 파형을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. 이 네모박스 안에 이 다양한 파형들을 넣어서 소리를 출력해 주는데 이 네모박스가 바로 웨이브 테이블입니다. 그렇다면 이 오실레이터에서 사용할 파형을 불러오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정말 간단한 이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. 여기 디폴트라고 써있는 구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고 각자마다 다양한 파형들의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이 녀석을 직접 디자인하고 저장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. 이 저장 및 다운 방법은 2번째 방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아날로그 카테고리의 베이직 쉐입이라는 녀석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녀석이 사인파라는 녀석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화면을 클릭하면 이 사인파 뒤로 여러가지 파형들이 이렇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때 이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노브를 돌려서 뒤에 있는 파형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렇게 연주 중에 노브를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다른 녀석들을 불러와 보면 이렇게 이 프리셋들마다 이 포함하고 있는 파형의 종류와 개수가 전부 다릅니다. 이 녀석은 현재 256개의 파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하나의 프리셋 안에 여러 개의 파형이 있습니다. 최대 256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 2번째 방법인 직접 그리는 방법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겠습니다. 우선 베이직 쉐입으로 다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테이블 화면 우측 상단에 펜 모양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테이블 에디터 화면이 나오는데요. 이 화면을 이용해서 이 원하는 파형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 테이블 에디터에서 파형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화면의 옆을 보시면 이 다양한 모양의 선들이 있는데요.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파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.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톱니파도 그릴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펄스파 같은 녀석들도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우측에 보면은 그리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을 조절을 해서 이 값을 조절을 해서 이 칸을 더 나누거나 키워서 좀 더 섬세하게 파형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섬세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최대 256개까지 이렇게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녀석을 이용해서 256개의 파형을 추가로 계속 그려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파형을 추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2번째 방법입니다. 바로 배음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. 사실 이 모든 파형은 각자 다른 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배음을 쌓는 법을 앞으로 우리가 이 신스를 디자인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핵심 파형 4가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 기음만 가지고 있는 사인파라는 녀석입니다. 지금 여기 위쪽에 이 FFT라는 이 고속 프리에 변환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그리거나 불러온 파형의 배음을 자동으로 그려내줍니다. 즉 이 무의 상태에서 이 모양처럼 배음을 똑같이 쌓아준다면 이 밑에 있는 파형 모양이 된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이 윗줄이 배음을 나타내주고 이 아랫줄은 페이저를 나타내줍니다.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윗줄 첫 번째 칸이 기음입니다.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사인파는 기음 외에 배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배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배음을 추가해 줄 때마다 파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떤 파형이 어떤 배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비슷하게 이 배음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2번째는 이 홀스 배음만 가지고 있는 이 삼각파라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이 바로 삼각파입니다. 이 녀석도 똑같이 프리의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 기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홀스 배음만 쌓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3번째도 홀스 배음만 가지고 있는
이 구형파와 펄스파라는 녀석입니다. 이 펄스파는 이 위와 아래의 길이가 다르고 구형파는 이렇게 위와 아래의 길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삼각파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홀수 배음만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녀석이 훨씬 더 길고 섬세하게 이 배음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띠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이 정수 배음이 풍부하게 들어간 톱니파라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도 풀이의 변환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 다양한 정수 배음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풀이의 변환을 통해 본 이 배음의 그래프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 사람의 손으로 완벽하게 그려서 이 정확한 각이 있는 파형과 시작 지점을 만들어내기란 힘듭니다. 그래서 이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펜 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배음을 이용한 디자인은 이렇게 도구로 그린 파형을 조금씩 왜곡시키는 용도 정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방법들로 직접 디자인한 이런 웨이브 테이블은 지금 보시면 이 메인 오실레이터의 이 좌측 상단에 이 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서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이 세럼 프리셋의 이 테이블 그리고 여기서 유저에 들어가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. 아니면 뭐 직접 커스텀 폴더를 생성하셔도 됩니다. 그럼 저는 이쪽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유저에 가면은 방금 제가 저장한 프리셋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사용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떤 거냐면 이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을 돌렸을 때 이 파형을 너무 적은 개수만 사용하게 되면 이 변환되는 소리가 굉장히 튀게 됩니다. 지금 이 7개의 파형밖에 없는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질적으로 소리가 변환됩니다. 하지만 이 프리셋을 찾을 때 원하는 파형이 없다고 해서 이 사이에 256개를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테이블 에디터 화면으로 가서 이 파형들을 잘게 쪼개주는 몰프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변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밑에 이곳을 지금 보시면 이 7개의 파형밖에 없습니다. 그때 이 몰프의 크로스페이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면 개수가 256개로 바뀌었습니다. 이 원래 있던 파형들 사이에 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 파형들이 생성된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녀석의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 노브를 돌렸을 때 자연스럽게 이 파형이 변환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사운드가 변환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오실레이터에서 파형을 사용하고 만드는 법과 왜 세럼이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인지 배워봤습니다. 제가 제 1강좌에서 이 오실레이터는 음정, 음색, 음량 중에 이 음정을 나타낸다고 했었는데요. 그렇다면 이렇게 불러오거나 만든 파형들의 피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옥타브입니다. 이름 그대로 이 옥타브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 한 개를 올리면 이렇게 연주하는 건반이 한 옥타브 올라가서 연주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세미톤이라는 녀석은 반음 단위로 조절을 해주는 녀석입니다. 최대 위아래로 12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. 이 12개가 바로 한 옥타브이기 때문입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이 파인 튠이라고 해서 이 반음을 100개로 쪼갠 녀석입니다.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음정을 변화시켜 줍니다. 그래서 이 녀석도 100까지밖에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이 옆에 있는 세미톤을 이용해서 함께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음정을 변환시켜 줍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버네로 코스피치라는 녀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녀석은 이 포르타멘토 효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앞의 녀석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사용됩니다. 이 앞에 세 녀석들은 음을 계단적인 느낌으로 올려줍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계단처럼 소리가 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코스피치는 이런 부분에서 계단처럼 올라가는 느낌 없이 좀 더 부드럽게 피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오실레이터 강좌 첫 번째 부분이 끝났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형을 디자인하고 불러오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솔직히 이 디자인에서 쓰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에는 이미 너무도 좋은 프리셋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나 이 사운드를 귀로 듣고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신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파형에 대한 이 사운드의 익힘이 아닐까 합니다. 이 사운드를 듣고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프리셋 사용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다음 강좌에서는 이 메인 오실레이터의 나머지 부분들과 노이즈 서브 오실레이터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